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씩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처분적 법률들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너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57조는 국회는 이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조문의 해석도 이런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 많이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조항 결국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준수하고 또 국회가 포퓰리즘적인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결국 이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고 또 시혜적 법률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형성될 수 있어서 합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헌법문헌에 반하는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주장한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첫 번째 이제 발행 비용까지 합한다면 2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모되고요. 또 재원은 이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조세를 더 걷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혜적 법률인가 교수님 주장처럼 저는 시혜적 법률이라기보다는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경제학 교수님들 간에도 갑론들박이 많은데 과연 이 공익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근거로 삼았던 두 가지가 다 불분명하다면 과연 헌법 57조 문헌 해석에 정반대하는 이런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가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헌법 57조가 지금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할 수 없다.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주로 이제 본예산에 대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57조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익이 있느냐 있죠. 아니 경제학자분들의 경제적인 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이러한 그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게 소비 진작의 효과라든지 내수 활성화의 효과가 떨어진다 뭐 그 정도지 이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다른 방법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10%한테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거지. 이러한 내수 진작을 위한 법 자체가 그러한 내수 진작의 공익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이제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의 공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도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혜적 법률이냐? 이 시혜적 법률 맞죠? 전 국민 상대로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혜적 법률이 아닐 수 있어요?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니까 세금 의무를 지니까 시혜적 법률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시혜적 법률인 겁니다. 모든 시혜적 법률이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면 다 시혜적 법률이 아니게요? 왜 시혜적 법률들은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법률을 집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혜적 법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헌법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헌법 57조는 헌법재정권자가 분명히 국회가 월권을 해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시혜적 법률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조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어떻게 그게 부담이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더 듣게. 법률을 시혜적 법률이라고 시혜적 법률과 침입적 법률로 나눌 때는 그건 뭐냐? 주로 이제 그 법률로 인한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가느냐? 오히려 국민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이제 전자에 해당하면 시혜적 법률이고 후자에 해당하면 침입적 법률인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은 국민 다수에게 지금 지원금을 통해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혜적 법률인 것이고, 시혜적 법률을 특히 만들 때는 국회에게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선거를 뽑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25만 원을 줘도 되고 35만 원을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숫자를 밝히시면 되는 거고, 아까 25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야당 대표의 공약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액수를 바꾸세요. 여기 위원회에서 35만 원으로 바꾸시던가. 예? 뭐라도 조금 네. 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셔야지. 그냥 네. 가만히 있고 이 정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